법정 문이 열리는 순간 공난숙이 걸어 들어오자마자 그날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공난숙은 원래 나는 증언 같은 거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공난숙이 사람들 시선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한 발 한 발 법정 쪽으로 옮길 때마다 차정원은 심장이 조용히 조여오는 느낌을 숨기느라 손끝에 힘을 주고 있었고요. 진태석은 자기 눈으로도 믿기 싫다는 표정으로 미간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겉으로는 무표정한 척 버티면서도 속으로는 저 사람이 왜 왔지, 누가 공난숙을 밀어 넣었지 같은 계산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고요. 진세훈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재판의 주인공인지 아니면 또 한 번 이용당할 도구인지 헷갈려서 턱이 굳어 있었는데요. 그 혼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차정원은 공난숙에게 증인이 돼달라고 부탁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그때도 똑같이 말했었죠. 못해. 나 지금 이미지 땅에 떨어졌는데 재판장에서 또 헛소리하는 사람 되라고. 공난숙은 자기가 왜 무서운 사람으로 소문을 내고 다녔는지 설명까지 했었는데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을 더 두려워하니까라는 말이 그때는 그저 공난숙의 허세 같아 보였는데 지금 와서 곱씹으면 공난숙이 진짜 두려워하던 게 따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공난숙이 두려워한 건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진실을 말해버리는 순간 무너질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공난숙이 법정에 등장한 이유는 하나로 딱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도 확신을 못하고 있었고요.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공난숙이 온 건 우리 편이라서가 아니라 저쪽을 배신하기에도 늦은 타이밍이어서일 수 있어라고 낮게 말해줬는데요. 주하늘은 늘 차정원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도 동시에 차정원이 가장 불편해하는 진실을 콕 찍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기대고 싶으면서도 기대는 순간 약해질까봐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고요. 그 과정이 참 잔인했는데요. 차정원은 사랑을 안식처로 쓰는 법을 알면서도 그 안식처마저 전략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법정에 공난숙이 앉자마자 황 실장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 실장은 25년 동안 진태석 곁을 지켜온 해결사 같은 존재로 살았는데요. 요즘은 해결사가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은 조미향이 납치됐던 날부터 이미 한 번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었을 거예요. 조미향은 그날 어두운 공간에서 무서웠어라고 울먹였고 조미향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조미향은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목숨이었고 동시에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한 열쇠였으니까요. 한혜라는 진태석을 향해 조미향을 다시 잡아오라니 당신이 사람을 뭘로 보길래 그래라고 맞서면서도 속으로는 조미향이라는 존재가 법정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친모일 가능성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차정원을 향한 감정이 단순한 모성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더 복잡했는데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미워하고 싶다가도 차정원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 권력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혜라는 차정원을 지키는 척하며 차정원을 묶어두고 싶어 했고요. 그 모순이 한혜라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의 말에 난 우리 가족, 우리 건양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못하는 짓 다 했어. 그게 왜 잘못이야라고 소리치고 싶어 했는데요. 진태석의 머릿속에는 가족과 그룹이 같은 단어로 겹쳐져 있었고 그 겹침이 진태석의 죄책감을 지워주는 알리바이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진태석도 자기 입으로 왜 잘못이야라고 외치는 순간 왜라는 단어가 스스로에게 돌아와 가슴을 긁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진태석은 그 불편함을 견디는 대신 더 큰 분노로 덮어버리는 타입이었고요. 차정원은 진태석이 차기범에게 주상철 살인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는 진실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밟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정이고 하나는 과거였고 또 하나는 혈통이었는데요. 차정원은 자신이 주영채의 신분을 가로채 건양그룹 며느리가 되었던 순간부터 이미 돌아갈 다리는 불태운 사람이었습니다. 차정원의 리플리 증후군은 거짓말이 아니라 생존 무기였고요. 그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차정원은 죽을 것 같아서 차정원은 진실을 위해서도 거짓을 더 정교하게 쌓아 올리더라고요. 그런 차정원을 돕는 사람이 김성희였습니다. 김성희는 차정원의 과거를 아는 조력자로서 차정원에게 정원아,
내가 진실을 찾을수록 너도 더 위험해져. 그래도 갈 거니?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요. 차정원은 갈 거예요. 안 가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답했었습니다. 그 말이 참 슬펐는데요. 차정원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가짜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한편 주하늘은 스카이 퀘스천 대표로서 냉정한 정보력과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있는데요. 주하늘이 가진 상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부친의 의문사 배우의 건양을 의심하고 있었고, 그래서 차정원과 함께 건양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아주면서도 차정원이 흔들리면 바로 멈추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이면서 동시에 채찍이었고요. 차정원은 그 채찍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더 괴로웠습니다. 재판의 분위기가 더 거칠어지기 전에 윤비서가 한혜라 쪽으로 슬쩍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회장님, 서류가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해줬는데요. 윤비서는 그룹의 기밀을 전달하는 위치에서 살아남기 위해 항상 말끝을 흐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비서는 누군가의 편을 들기보다 자기 목숨의 편을 들었고요. 그런데 요즘 윤비서는 점점 한혜라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충성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태석에게 쌓인 혐오인지 윤비서 스스로도 헷갈렸을 겁니다. 사라진 서류는 유전자 검사 결과 원본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예전에도 진세훈 유전자 검사 결과 쓸모없다,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말을 내뱉었는데요. 진태석은 진세훈을 아들로 사랑하기보다는 후계 구도에서 쓰는 말로 다뤘고 그 사실이 진세훈을 안쪽부터 부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겉으로는 건양 후계자다운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누구의 아들이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지? 라는 질문이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진세훈의 눈은 점점 건조해지고 있었고요. 그 건조함이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더라고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의 건조함은 언젠가 폭발하니까요. 그 서류를 훔쳐간 사람으로 의심되는 인물은 노민구였습니다. 노민구는 주하늘의 라이벌로서 건양과 결탁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었는데요. 노민구는 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지만 그 웃음이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웃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노민구는 서류를 훔쳐서 누구에게 넘기려는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불확실함이 더 공포였습니다. 노민구는 어느 쪽이든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사람이었고요. 한혜라도 그걸 알아서 노민구가 우리 편일 리는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안진아는 디자인팀에서 주영채의 신복이자 스파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진아는 누구보다 차정원의 표정 변화에 민감했고요. 주영채는 차정원이 자기 신분을 도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차정원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더 강해진다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영채의 소시오패스적 성향은 감정이 없다기보다 감정을 목적에 맞게 편집한다는 쪽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주영채는 차정원의 불안과 한혜라의 균열, 진세훈의 건조함을 하나의 판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그 판의 가장 조용한 조각처럼 보였는데요. 진세미는 태석과 헤라의 딸로서 정원과 이복혹은 친자매일 가능성이 흔들리는 인물입니다. 진세미는 겉으로는 늘 단정하고 조심스러운데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나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주영채와 묘한 우호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우호가 진세미의 생존 전략인지 아니면 주영채를 이용하려는 계산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요. 진세미가 조용히 웃을 때마다 차정원은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정원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홍 셰프가 차정원에게 조용히 연락을 줬습니다. 홍 셰프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보 통로로 움직이는 인물이었는데요. 홍 셰프는 정원 씨, 금은방 쪽에서 이상한 얘기 돌더라고요라고 말해줬습니다. 금은방,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차정원의 머릿속에는 바로 녹음 인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 속에서 반복되던 목소리, 엄마 생일 선물 사러 왔어. 금반지로 할게요. 금이 최고조 같은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 인형을 발견한 건 진세미였습니다. 진세미는 엄마 한혜라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가는 길에 어릴 때 아빠가 사줬던 인형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진세미는 그 인형에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한혜라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과 그 선물이 한혜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불길함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진세미는 엄마가 언니랑 나랑 똑같은 걸 사준 거네라고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에는 언니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차정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진세미의 가슴에 얇은 칼처럼 들어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단서가 칼이 될 수도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먼저 금은방 아저씨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인형과 금은방, 그리고 그 녹음의 출처가 연결되면 주상철 사건이 일어난 날의 흐름을 다시 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차정원은 아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어라고 말했는데요. 차정원의 그 아빠는 차기범이었습니다. 차기범은 정원의 양부로 소개되어 왔고 어떤 순간에는 생부처럼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차정원은 차기범이 살인 누명을 쓰고 인생이 박살난 걸 보며 복수의 동력을 얻었고요. 차정원에게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이 금은방 아저씨를 찾는다는 사실은 곧바로 구 실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구 실장은 공난숙 수하로 정원을 감시하고 위협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인데요. 구 실장은 정원을 직접 끊어내기보다 정원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에 발밑을 흔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구 실장은 정원 아가씨, 금은방이라 거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라고 말하며 웃었고요. 차정원은 그 웃음에서 협박이 아니라 경고의 결을 느꼈습니다. 구 실장은 공난숙에게 충성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공난숙조차 모르는 자기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구 실장이 한 번씩 보이는 눈빛이 난 누구 편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차정원은 구 실장의 경고에 겁먹는 척도 해보고 무시하는 척도 해봤는데요. 결국 차정원은 자기 본능을 따르기로 합니다. 차정원은 나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는데 이제 와서 금은방 하나가 무섭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이미 끝까지 왔다는 절박함처럼 들렸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그런 절박함을 알아서 말없이 차정원의 옆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이 금은방 아저씨를 찾아 움직이려는 바로 그때 박경신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경신은 살인사건의 핵심 목격자이자 증거를 쥐고 있는 인물로 차기범의 결백을 풀 마지막 열쇠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박경신은 늘 사라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숨겨뒀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려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주하늘은 박경신을 먼저 찾아야 해. 금은방 아저씨는 박경신으로 가는 길목일 수도 있어라고 말했는데요. 차정원은 그 말에 공감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경신을 찾는다는 건 곧 진태석의 레이더에 더 강하게 걸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레이더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은 법정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조미향이 다시 위험해질까를 먼저 계산하고 있었고요. 조미향은 한 번 납치됐다가 돌아왔지만 돌아온 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미향은 겉으로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또 사라지면 엄마는, 정원은, 하늘은, 황 실장은 어떻게 되지? 같은 생각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조미향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미향이 약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조미향이 인간적이라서 더 흔들린다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공난숙은 법정에 앉아 있으면서도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공난숙은 그동안 유치장 들락날락했다는 소문 때문에 이미지가 떨어졌다고 투덜댔지만 사실 공난숙은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공난숙은 진태석이 자기에게까지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또 차정원이 결국 자기 비밀까지 들춰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에게 너희 재심인지 삼심인지 알아서 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 선이 진짜 선이 아니라 시간 벌기였다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시간을 벌어 자기 손에 든 패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패 중 하나가 법정 출석이었을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난숙은 마침내 입을 열 준비를 하더라고요. 공난숙은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진실을 숨겨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와버린 겁니다. 공난숙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무서운 사람으로 남으려면 내가 진실을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공난숙은 진실을 선으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공난숙은 진실을 무기로 말할 겁니다. 그게 공난숙이 살아온 방식이었고요. 진태석은 공난숙이 입을 열려는 걸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태석은 자기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믿는 척하며 다루는 사람이고 다루기 어려워지면 부숴버리는 사람입니다. 황 실장이 목숨 걸고 증언을 하겠다는 흐름이 보이자 진태석은 속으로 그럼 황 실장은 이제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태석은 한혜라에게도 차정원에게도 심지어 진세훈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 편이 아니면 죽일 놈. 그 단순함이 진태석을 무섭게 만들었고요. 한혜라는 그 단순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혜라는 진태석의 앞에서는 일부러 부드러운 척, 일부러 계산 없는 척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혜라는 그 가면이 자꾸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이 무너질까봐 두려웠고, 차정원이 무너지면 자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웠고, 진태석이 무너지면 건양이 흔들릴까봐 두려웠고요. 한혜라의 두려움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 속에는 차정원이 한 조각 들어와 있었고, 그게 한혜라를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향해 내가 내 편이면 내 출생을 내가 지워줄게 같은 말을 던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제이고 통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니까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그런 면을 알고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미워하면서도 한혜라가 가진 권력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차정원은 진실을 찾기 위해 또 다른 거짓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이 자신을 더 더럽히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이건 복수야, 정당해라고 말해보지만 밤이 되면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 이러는 걸까라는 질문이 파도처럼 밀려와 버립니다. 차정원은 그 파도를 혼자 견딜 때 유일하게 떠오르는 얼굴이 주하늘이었고요. 주하늘은 그런 차정원을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주는 순간 차정원이 무너질까봐 눈으로만 붙잡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 주영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이 자기 신분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파멸시키고 싶어하고 동시에 차정원을 파멸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아내 공허를 채우려 합니다. 주영채는 진세훈과 결탁해 서로의 목적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 결탁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진세훈도 이제 그 거래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와 손잡으면 정원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정원을 무너뜨리는 순간 자신도 더 이상 후계자로 남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자신이 태석에게 이용당해왔다는 사실을 점점 선명하게 자각했고 그 자각이 진세훈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아직 선한 인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진세훈은 이제 말이 아니라 사람이 되려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 단계의 사람은 가장 위험합니다.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못한 힘은 누군가를 찢어버리거든요. 안진아는 주영채의 지시로 차정원 주변 정보를 캐내고 동시에 디자인팀 내부에서 차정원의 과거 흔적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안진아는 차정원의 서랍에서 오래된 메모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메모에는 주상철, 금은방, 녹음 같은 단어가 흩어져 있었고요. 안진아는 그 메모를 사진 찍어 주영채에게 보냅니다. 주영채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리더라고요. 금은방 아저씨 그래, 저길 먼저 막아야지. 주영채는 차정원이 진실에 다가가는 걸 막기 위해 오히려 진실의 통로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주영채는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진실을 자기 방식으로 편집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노민구는 그 편집을 더 큰 판으로 만들 사람입니다. 노민구는 건양과 결탁해 돈을 벌고 동시에 주하늘을 눌러 이기고 싶어 합니다. 노민구는 주하늘이 정의롭다. 그건 약점이지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요. 노민구는 서류를 훔쳐 진태석에게 넘길 수도 있고 한혜라에게 넘길 수도 있고 차정원에게 미끼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노민구의 무서움은 정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노민구는 표정이 늘 안정적이라 더 소름 돋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난숙의 법정 출석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사람들은 공난숙이 드디어 입을 여나봐라고 수군거렸고요. 공난숙은 그 수군거림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공난숙은 늘 그랬습니다. 사람들 입은 돈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지. 공난숙은 진태석을 압박할 카드도 필요했고
차정원을 견제할 카드도 필요했고 한혜라에게서 더 많은 걸 뜯어낼 카드도 필요했습니다. 공난숙은 법정 출석 자체로 그 카드들을 동시에 흔들 수 있습니다. 공난숙은 증언을 진실로 하지 않을 겁니다. 공난숙은 증언을 거래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진실한 조각을 던져 판을 뒤집어 버리겠죠. 그게 공난숙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순간을 앞두고 황 실장이 조용히 차정원에게 연락을 합니다. 황 실장은 정원 아가씨, 내가 오늘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차정원은 황 실장의 목소리에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결을 느낍니다. 차정원은 황 실장을 살리고 싶습니다. 황 실장이 죽으면 진실이 전설이 되고 전설은 쉽게 지워지니까요. 차정원은 황 실장에게 살아서 말해요. 죽으면 태석이 또 이겨요라고 말하고 주하늘은 황 실장에게 증언은 분산시켜요. 한번 말하고 끝내면 당신만 죽어요라고 현실적으로 조언합니다. 황 실장은 그 말에 잠깐 흔들립니다. 황 실장은 충성으로 살아왔고 이제는 진실로 살고 싶어진 겁니다. 그 변화가 황 실장을 인간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가장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미향은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고 조미향은 황 실장에게 저 때문에요? 라고 묻습니다. 황 실장은 대답을 못합니다. 황 실장은 조미향 때문에 법정에 못 나오게 협박받았고 조미향은 그 사실을 알고 죄책감에 휘청합니다. 그런데 조미향의 죄책감은 미안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미향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조미향은 피해자에서 주체로 넘어가려는 발을 내딛습니다. 조미향은 약해 보여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강한 인물입니다. 그 마음이 조미향을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다만 그 움직임이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인간이니까요. 진태석은 그 움직임을 막기 위해 다시 구 실장을 움직입니다. 구 실장은 차정원의 주변을 더 촘촘히 감시하고 홍 셰프의 식당까지 사람을 심어둡니다. 홍 셰프는 자신이 통로라는 걸 알고도 정원 씨, 이 통로 막히면 정원 씨도 막혀요라고 말하며 끝까지 정보를 흘려줍니다. 홍 셰프는 대단한 정의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봐온 비극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못 보겠다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얼굴이 오히려 현실적이어서 차정원은 홍 셰프를 믿고 싶어집니다. 차정원은 홍 셰프님, 이번 한 번만 더요라고 부탁하고 홍 셰프는 이번이 마지막이면 좋겠다라고 답합니다. 마지막이면 좋겠다는 말이 이미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예고처럼 들립니다. 그러는 동안 진세미는 인형을 손에 쥔 채로 혼자 고민합니다. 진세미는 엄마 한혜라에게 인형을 보여주면 엄마가 무너질 것 같고요. 보여주지 않으면 진실이 묻힐 것 같습니다. 진세미는 정원을 떠올립니다. 진세미는 정원을 싫어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정원이 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동정인지 공감인지 아니면 나도 정원처럼 될 수 있다는 공포인지 진세미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세미는 주영채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고민합니다. 주영채는 진세미에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세미야, 세상은 진실보다 타이밍이야. 진세미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더 무섭습니다. 주영채는 늘 맞는 말을 하면서도 그 맞는 말을 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니까요. 재판 당일 결국 공난숙이 증언대에 서는 흐름이 잡힙니다. 공난숙이 입을 열기 직전 한혜라는 손을 꽉 쥡니다. 한혜라는 공난숙의 증언이 진태석을 찌를지 차정원을 찌를지 혹은 자기 자신을 찌를지 알 수 없습니다. 공난숙은 그런 불확실함을 즐깁니다. 공난숙은 천천히 말문을 열면서 나는 좋은 사람 아니다라고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공난숙이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내가 악인이니 내 말 믿지 마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다 죽어라는 협박을 심어놓는 방식이죠. 공난숙은 그렇게 말하곤 주상철 사건의 밤을 꺼낼 겁니다. 공난숙은 차기범이 그날 어떤 표정이었는지, 진태석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조금씩 흘립니다. 그런데 공난숙은 한 번에 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공난숙은 말과 침묵을 섞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차정원은 공난숙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차정원은 지금 말해, 지금 끝내라고 속으로 외치지만 공난숙은 차정원의 그 절박함을 느끼고 더 천천히 갑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을 살려줄 수도 있고 차정원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공난숙에게 차정원은 적이면서도 협상상대이고 협상상대이면서도 훗날의 보험입니다. 공난숙은 그 복잡한 계산을 한 번에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때 진태석이 끼어듭니다. 진태석은 공난숙의 흐름을 끊고 싶어 합니다. 진태석은 법정 밖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고 법정 안에서도 사람 심리를 어떻게 흔드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 쪽을 힐끔 봅니다. 황 실장은 숨을 참습니다. 황 실장은 이 순간 진태석이 눈빛으로 말하면 끝이야라고 말하는 걸 느낍니다. 황 실장은 그 공포를 견디느라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런데 황 실장은 떨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황 실장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그 얼굴이 무섭도록 조용합니다. 조미향은 법정 밖에서 그 소식을 듣고 조미향은 누군가의 도구로 살기 싫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은 조미향을 행동하게 만들 겁니다. 조미향은 예전처럼 끌려다니는 인형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조미향을 다시 노릴 수도 있습니다. 진태석이든 구 실장이든 혹은 전혀 다른 누군가든요. 친밀한 리플리의 세계에서는 안전이 단 한 번도 공짜로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한편 차정원과 주하늘은 법정과 동시에 과거의 통로도 열려고 합니다. 차정원은 홍 셰프가 알려준 동선을 따라 금은방 아저씨를 찾아가려 하고 주하늘은 박경신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조미향 사건 일부를 아는 조미향의 조력자 조미향 조력자 이름이 겹치지만 정원에게 우호적인 조력자로서 조미향의 존재감이 커지는 흐름 또한 이 추적에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김성희는 차정원의 뒤를 지키며 정원아, 내가 진실을 만나면 내가 먼저 울지도 몰라라고 말해줍니다. 차정원은 그 말에 웃으려 하지만 눈이 먼저 젖습니다. 차정원은 울면 약해질까봐 참아왔는데요. 요즘은 눈물이 나오는 순간조차 전략처럼 느껴져서 스스로가 더 싫어집니다. 그 싫어짐이 차정원을 더 차갑게 만들고 더 차가워진 차정원은 다시 복수로 달려갑니다. 이 반복이 차정원의 비극입니다. 금은방 아저씨를 만나면 모든 게 풀릴 것 같지만 보통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잖아요. 금은방 아저씨는 처음엔 나는 모른다라고 잡아떼고 인형 녹음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손을 떱니다. 금은방 아저씨는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탁으로 녹음을 2번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은 진짜 목소리, 또 한 번은 누군가가 흉내낸 목소리였을 수도 있고요. 그 2번째 녹음이 바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조작의 의뢰인이 한혜라 쪽인지 진태석 쪽인지 혹은 공난숙 쪽인지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차정원은 그 가능성 앞에서 숨이 막히는데요.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차정원은 내가 찾는 진실이 정말 나를 살릴까?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주영채는 이 타이밍에 치고 들어올 사람입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이 금은방으로 향하는 걸 알고 안진아를 통해 먼저 손을 씁니다. 주영채는 금은방 아저씨에게 접근해 당신이 입 열면 당신도 끝이다 같은 공포를 심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당신이 입 열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같은 거래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주영채는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주영채는 약점을 찾는데 죄책감이 없고 죄책감이 없다는 게 주영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진세미는 주영채와 손잡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주영채가 너무 잔인하다는 걸 느끼고 멈칫할 수 있습니다. 진세미는 엄마 한혜라를 사랑하면서도 한혜라가 괴물이라는 걸 알아버린 딸이고 아빠 진태석을 존경하려 했지만 진태석이 악이라는 걸 알아버린 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딸은 결국 나는 누구 편이지? 라는 질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진세미는 그 질문을 버티다가 어느 순간 가장 예상 못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세미가 차정원에게 인형을 몰래 건네주며 언니 이거 조심해라고 말하는 장면 같은 거요. 진세미가 언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차정원은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다만 이런 폭로는 한 번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늘 여지를 남겨야 재미있으니까요. 차정원은 그 단어를 듣고도 지금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눌러야 할 겁니다. 차정원은 감정에 무너지면 바로 죽습니다. 공난숙의 증언은 재판을 흔들어 놓고 동시에 공난숙 자신도 흔들어 놓습니다. 공난숙은 증언대에서 주상철은 그날 차기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났다는 식으로 판을 뒤집는 말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진태석이라고 직접 말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해결사가 따라붙어 있었다처럼 비껴갈지는 공난숙의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공난숙은 결정적 이름을 말하기 직전에 멈춰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 겁니다. 재판정이 술렁이고 진태석의 얼굴이 굳고 한혜라의 손이 떨리고 차정원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한번 크게 터지는데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밖에서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경신의 위치가 잡혔다는 연락이 오거나 윤비서가 원본이 노민구에게 넘어갔습니다라고 속삭이거나 조미향이 다시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나요. 이렇게 한 축이 터질 때 다른 축도 같이 터지면 시청자는 숨 돌릴 틈이 없어집니다. 진세훈은 그 폭풍 속에서 처음으로 진태석에게서 마음이 떠납니다. 진세훈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도구라서 여기 있는 거였구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진세훈은 그 깨달음이 너무 늦어서 더 잔인합니다. 진세훈은 차정원과의 결혼이 진실로 붕괴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내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지라는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진세훈은 죄책감을 고백으로 풀 사람은 아닙니다. 진세훈은 죄책감을 복수로 바꿀 수도 있고 죄책감을 권력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세훈은 한 번쯤 아버지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진세훈이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말하는 순간 진태석은 자기가 만든 괴물이 자기 목을 물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겠죠. 차정원은 공난숙의 증언을 보며 이제 시작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차정원은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차정원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히려 더 큰 전쟁의 시작임을 압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법정에서 얻은 조각을 들고 금은방으로 가고 박경신을 찾고 황 실장을 살리고 조미향을 지키고 한혜라를 묶어두고 진태석을 무너뜨릴 계획을 계속 짭니다. 이 계획은 한 번에 성공하지 않을 겁니다. 차정원은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기고 또 한 번은 자기 자신에게 지면서 성장할 겁니다. 그 과정이 차정원을 더 매력적인 주인공으로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진태석은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가족을 지킨다는 말을 다시 꺼낼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진태석 눈앞에서 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야 만족하겠냐는 한혜라의 말이 진태석의 귀에 계속 남을 테니까요. 진태석은 그 말을 지우기 위해 더 잔인해질 수도 있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진태석이 어느 쪽을 택하든 그 선택은 결국 차정원과 주하늘, 한혜라와 공난숙, 진세훈과 주영채, 황 실장과 윤비서, 구 실장과 노민구, 홍 셰프와 김성희, 그리고 박경신이라는 마지막 열쇠까지 모두를 한 번 더 뒤흔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전개를 기대하게 만드는 여지는 분명히 남습니다. 공난숙은 법정에서 결정적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고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황 실장은 증언을 시작하자마자 누군가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미향은 다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원본은 진세훈 문제가 아니라 차정원과 진세미의 출생 비밀을 겨누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금은방 아저씨는 증인일 수도 공범일 수도 누군가에게 평생 협박당해온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박경신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또 다른 거짓이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정원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거짓을 만들어야 하는 역설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구하려다 자기 과거의 상처와 정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지키려다가 차정원을 파괴할 수도 있고 공난숙은 진태석을 찌르려다 차정원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공난숙이 법정에 나온 순간 모두가 기대하는 진실은 가까워졌는데요. 동시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파멸도 같은 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차정원이 선택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더 이상 가짜로 생존하는 천재가 아니라 진짜를 위해 가짜까지 불태우는 사람으로 끝까지 갈지 말지요.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차정원은 아마 가장 잔인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지키려는 아빠 차기범의 무죄를 증명하는 순간 내가 살고 싶었던 너 자신은 남아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친밀한 리플리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